중국 양강에서는 아이가 울고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최이토우리가 잡으러 온다고 하면 아이가 무서워서 곧바로 울음을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이토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아이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것일까? 최이란 쇠망치를 뜻하고 토우란 사람 또는 물건의 머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리는 아주 옛날 대나무나 볏짚으로 만든 모자를 말합니다. 중국인들이 최이토리라 부르는 것은 한국어로 장돌이, 망치의 머리 부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이토리는 중국 양강시의 전설적인 흑사의 두목 슈진채앙의 별명이었기 때문에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까지도 그가 나타났다고 하면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슈진채앙은 1966년 중국 양장시 양동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양장시에서 석고 사업을 하던 슈진채앙의 아버지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주위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돈을 잘 버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 감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재앙은 항상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일이 잦아졌고 또래의 마을 형, 동생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재앙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방황을 시작했는데, 그가 학교를 그만두고 처음 시작한 것은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여럿이 몰려다니면 쉽게 건드릴 수 없고 더 이상 맞을 일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좀 뵙지 말입니다, 형님. 그래. 얼마 전에 성찬이가 말한 친구구나. 이 싸움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형님. 그건 그렇고 주위에 애들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저를 따르는 동생들이 한 10여 명 있지 말입니다. 재앙은 현금 따발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이거 가지고 애들 고기나 좀 먹이고 준비하고 있어. 곧 연락할 거야. 세력을 모은 재앙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아광파 조직원들을 처리하기 위해 부하들을 집합시켰는데, 형님! 야광파 놈들이 클럽에 모여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룸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손목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장비들 챙겨라. 아광 어딨어? 빨리 잡아! 재앙은 야광파 조직을 처음으로 처리하자 자신감이 생겼는데, 이거 뭐 아광파 놈들도 별거 아니구만. 그래. 그러게 말이다, 형님. 그건 그렇고 말이다, 리캉. 네, 형님. 우리 조직이 이제 슬슬 이름을 좀 알려야겠는데, 처리할 만한 적당한 조직이 없을까? 형님, 그럼 나나의 관광 호텔 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무한수광파 놈들은 어떻습니까요? 그놈들만 제거하면 광동 지역에서는 아마 우리 조직을 모르는 놈은 없을 겁니다요. 뭐? 그런데 그놈들하고 맞다이를 뜨려면 총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마시지 말입니다, 형님. 아는 동생이 총기 밀매업을 하고 있어서 말만 하면 바로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1994년 1월 29일 재앙은 조직원 리캉에게 나나이 호텔 사장이자 나나의 어촌 유흥가 조직 두목인 루안스광을 살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나이 관광 호텔 앞에 승합차가 멈춰서자 차 안에서
쇠파이프와 흉기를 든 남성들이 차례차례 내리기 시작했는데 라고! 너희들은 계단을 올라가고 너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한 번에 죽여버려 한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자 어이, 뭐하는 놈들이냐? 사무실에 있던 수광은 놀라며 누가 보낸 놈들이냐? 我们的老板叫追头了，听明白了吗？ 그게 뭐하는 놈인데? 루안스광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조직폭력배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는데 두목이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부하들은 슈젠치앙의 부하가 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재앙은 루안스광 조직과 싸우던 중 부하 조직원 2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날의 사건은 입소문을 타고 광동성 전체에 퍼지며 이제 그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재앙은 상대 조직원들을 모두 흡수하며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자 이제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빼앗았습니다. 도박장이며 수산시장에서 유통되는 해산물이며 가스, 여객 사업,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스크림 사업까지 독점하며 항구 일대에서 치앙을 거치고 않고서는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앙은 나나의 항구구역을 차지하며 기뻐하기는 했으나 그의 야망을 채우기에는 너무 작은 구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광동성에는 아주 유명한 흑사회 조직이 많았는데 그 중에 광허구파와 왕시파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아주 유명한 흑사회 조직이었습니다. 지앙이 사무실에서 리캉과 대화를 하고 있던 그때 행님! 이런 버릇없는 놈이! 형님들 대화하시는데 노크를 하고 들어갈 거냐? 행님! 광호구파 군형님 찾으시지 말나? 뭐라고? 아니, 그렇게 유명하신 형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두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형님! 아마 나나유텔 사건이 흑사회 조직 두목들 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역시 형님은 머리가 좋으십니다. 그래, 어디로 오시라고 하더냐? 지앙이 광동 지역에서 장돌이라는 별명이 생기며 유명해지자 광구오파 두목은 지앙을 자기 조직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어이 지양이, 아이 그렇게 떠돌아다니지만 말고 내 밑에서 일해보지 그래. 내가 쓸만한 구역을 줄 테니까 말이야. 그쪽도 관리해보고 말이지. 저야 뭐 형님이 보살펴 주신다면 충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기회만 주십시오. 그날 이후 지앙은 광구어의 조직으로 들어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광구호의 명령이 떨어지면 물불 가리지 않고 앞장을 서서 사건을 처리해 주어 광구호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형님, 얼마 전 말씀하신 대로 린하이 나이트클럽 접수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관리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그래. 내가 그래서 너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말이다, 진작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저 쓰레기 같은 왕시파 놈들도 진작에 정리했을 텐데 말이다. 지금이라도 정리해버리지 말입니다. 아니야. 그러기에는 너는 너무 늦었어. 그놈들 세력이 너무 커져버렸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광구호는 쥐젠치앙을 더욱 신임했습니다. 그러나 지앙은 광구호의 생각과는 달리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앙은
리캉을 사무실로 부르며 형님, 부르셨습니까요? 사무실에 마주 앉은 리캉을 보며 너 형이 하는 말 똑바로 들어. 그리고 지금이 형이 하는 말은 너하고 나만 알고 있어야 한다. 알았지? 뭔데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애들을 시켜서 왕십파 놈들 호텔에 가서 난동을 좀 부리라고 해.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면 광어구파 조직원이라고 하고 말이야. 형님, 만약 그렇게 되면 완전 전쟁인가요? 리캉은 잠시 하던 말을 멈추며 형님, 설마 두 조직을 이간질 시키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렇지. 광어구파 조직원이 왕시구역 호텔에 들어가 그쪽 조직원 놈 한 놈이 피가 날 때까지 손을 봐주면 그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지. 아니, 분명 보복하겠지 말인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형님하고 광어구파 조직원들은 그냥 괴죽음을 당하는 거고, 조직이 무너지면 그때 우리가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서 조직을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어차피 형님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말이야. 형님, 아주 기가 막히신 생각입니다. 얼마 후 재앙의 뜻대로 자극을 받은 왕십파는 흉기를 들고 쳐들어와 광고파 두목과 조직원들을 살해했습니다. 조직이 무너지자 재앙은 형님의 복수를 하자며 남아있는 조직원들을 흡수해 단숨에 조직의 보스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광동성 지역 유명한 흑사회 두목이 된 치앙은 부하들과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큰 소리로 웃으며 들어가 카드 도박을 시작한 치앙은 가진 돈을 거의 다 잃어가자 점점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재앙은 부하를 부르며 야, 네, 형님. 여기 사장이 벙야지우라고 했던가? 그렇습니다, 형님. 가서 내 이름 달고 2억만 빌려와. 알겠습니다, 형님. 카지노 사장 벙야지오는 출타 중이어서 전화로 그들이 빌려달라는 대로 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려간 돈도 얼마 못 가 모두 잃고 또다시 돈이 부족해지자 그놈 좀 와보라고 해. 내가 온 줄은 알 거 아냐. 그런데 말입니다, 형님. 벙야오주는 홍콩에 일이 있어 잠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당장 튀어오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형님. 재앙의 명령에도 홍콩에서 일이 끝나지 않아 돌아오지 못한 벙야지오는 재앙이 한번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일을 마치고 마카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카지노에서 돈이 떨어져 더 이상 도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치앙은 악이 받쳐 더 이상 도박을 하지 못하자 부하들과 인근 술집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 카지노 인근 호텔 룸사롱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그들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장 나오라고 해. 사장 나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때 카지노 수금 책임자 난종이가 들어오며 아이, 나 진짜 이거 어디 있나 했었더니 여기 숨어 있으셨구만. 밥도 못 얻어먹은 거지 같은 놈들이 비싼 술집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지랄이야. 카지노에서 빌려간 돈은 언제 주려고 이렇게 비싼 술이나 처먹고 있으신가? 어? 너 내가 누군지 알고나 그러는 거냐? 아, 나 이거
내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밀렸던 돈이나 내놓고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지 그래. 에? 수금 조직원 종이의 말을 듣고 있던 재앙의 부하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종이를 붙잡아 두들겨 팼습니다. 잠시 후 종이가 구타를 당하자 종이의 부하들이 들어왔고 두 조직은 피를 흘리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재앙 부하들에게 맞아 도망친 종이는 복야지오에게 전화를 했는데 형님 빨리 와보셔야겠습니다. 어떤 거지 같은 놈들이 들어와서 돈도 안 갖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습니다요. 혹시 그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냐? 수젠장인가 뭔가 하는 놈들입니다요. 뭐라고? 그래, 그분들은 지금 어디 있으시냐? 서로 비투성이가 되죠.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서둘러 마카오에 돌아온 복야지오는 용서를 빌려고 재앙을 찾아봤으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저우로 돌아온 재앙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아오자마자 그에게 2억을 송금해주며 복야지오에게 보복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재앙은 1960년대부터 중국 광동성 양장시에서 가장 큰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던 린구오친을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광동성 일대의 카지노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흑사의 두목인 재앙이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모두 정리해주고 구오친은 운영을 맡아 카지노 사업을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1997년 두 사람은 카지노 사업 이외에도 호텔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지분은 린구오친이 60%를 그리고 재앙이 40%를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오리엔탈 베이 호텔과 핫파시티 호텔 안에 카지노를 운영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재앙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자 광동성 양주시에 공급되는 가스, 시멘트, 모래, 그리고 각종 건축자재 사업을 장악해 기존 가격보다 50%를 인상해 납품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였고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체들에게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캐피탈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며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건설업체에서 그들의 물건을 받지 않거나 거절하는 날에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공사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함부로 대들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돈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형님, 그러지 마시고 이참에 시멘트 공장도 모두 인수해버리시죠. 그러면 건설회사 이놈들은 완전히 우리 손바닥에서 놀게 되는 겁니다. 자네는 정말 머리 좋은 거 하나는 타고난 것 같아.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말이야. 재앙은 양주시에 있는 네미콘 회사 3개를 인수하며 건설 회사들이 건물을 지을 때 다른 지역에서 시멘트를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사업장이 늘어나자 무식한 조직원들에게 경영을 맡길 수 없었던 재앙은 카지노 관리에 처남 황바오를 앉혔고 또 다른 카지노 관리에 황바오의 아내를, 그리고 시멘트 사업장에는 그의 여동생, 수산물 도매시장에는 조카를, 나이트클럽에는 사촌 동생들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이 성장하는 동안 충성을 다했던 부하들은 소외감을 느끼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앙의 수많은 만행이 경찰과 공안에 신고되며 중앙정부에서는 그동안 재앙의 각종 관련 회사들을 강압적으로 빼앗고 운영해 자재값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를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오후 7시 광동성 공안국은 수백 명의 경찰과 무장 군인을 동원해 슈젠치앙과 린고친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부하 조직원 40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50명의 조직원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2010년 10월 22일 오전 광동성 양강 인민법원은 720장에 달하는 범죄 기록을 준비해놓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43명에게 판결을 내렸는데 슈잔치앙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그의 동업자 린고친에게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슈젠치앙의 처남 황바오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의 아내 린리안에게는 징역 10년 그리고 장인 슈지안에게는 징역 8년을 그리고 여동생에게는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린고 리네안에게는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